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동남아 은퇴 생활 3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0여 년의 직장 생활을 퇴직하고요. 동남아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결심한 후 인천 공항을 출발해서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지가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저의 은퇴 생활 적응 과정을 전해드리게 되는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월이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데 그 말이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남아 은퇴 생활 2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외 은퇴 생활에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선 그 나라가 안전한 나라인지, 기후는 어떤지, 의료보건, 기타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추어졌는지, 생활 물가는 저렴한지, 또 저처럼 완전한 이민이 아닌 한국과 해외를 오가면서 생활하시려는 분들께서는 한국과의 거리는 적당한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실제 살아본 경험과 체험을 좀 더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전한 국가인지 문제인데요. 제가 은퇴 생활지를 찾기 위해서 각종 사고가 빈번한 필리핀을 제외하고 동남아 여러 국가와 도시들을 적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살면서 살아봤는데요. 태국은 관광산업 중심 국가답게 비교적 도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안전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제 국가로 약간 경직된 느낌을 받았으며 기타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안전 문제는 크게 생활에 제약을 받거나 여행에 제약을 받을 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 이들 나라는 후진국이다 보니 치안 상황은 한국과 너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위급한 상황 시 효과적으로 경찰력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나라는 총기 소지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총기 사고나 강력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소매치기나 절도 등은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권, 소지품 등의 보관은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이 가끔 여행을 오거나 찾아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질문을 하는 것이 기후는 어떠니? 날씨는 덥지 않니? 또 음식은 먹을만해? 김치나 고추장 뭐 챙겨가야 되지 않아? 이런 등등의 그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동남아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로서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요. 건기인 11월에서 4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우기인 5월에서 10월까지는 거의 하루에 한두 차례 이상 스콜성 소나기가 강하게 내립니다. 비가 내릴 때는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시내 도로가 물바다가 되기도 하는데요. 비는 대부분 30분에서 한두 시간 내리다가 그치기 때문에 금세 또 햇볕이 반짝하고 내려쬐기도 합니다. 기온은 연중 25도에서 35도 사이를 오가는데요. 1년 중 여행하기 제일 좋은 시기는 건기인 12월에서 2월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의 초가을 정도 날씨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가장 더운 시기는 건기가 끝나가는 3월에서 5월까지 아주 강렬한 떼약볕이 대지를 달구기 때문에 아주 무더운 날씨로 이 시기는 여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로 의료보건, 도시 인프라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의료나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그나마 베트남은 최근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이민 은퇴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가급적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프다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그래도 대도시에는 현지 병원 시설이 좀 양호한 편이고 또 한국인 의사가 진료하는 한국인 병원이 대부분 도시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위급한 병이 아니라면 우선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에 추후에 한국으로 가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넷째로 동남아의 생활 물가를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이곳에 처음 와서 혼자 생활하는데 한 달에 1,000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 수나 본인의 취미생활 또는 소비 성향에 따라서 한 달 생활비는 천차만별일 텐데요. 우선 거주비를 살펴보자면 하우스를 렌트하는데 원룸 형태의 소형 아파트나 플랫하우스의 경우 적게는 200불에서 500불 정도면 가능하고 룸 두세 개 정도라면 300불에서 1000불까지로 다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비, 교통, 통신비 등은 한국보다 비교적 저렴한 50에서 7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동남아는 농산물이나 식비 등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공산품 값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비싸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관세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값의 2배 이상이고요. 저처럼 현지인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시면 기름값도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이곳은 교통비를 매우 절약할 수 있겠지만 현지의 도로나 교통 여건 상황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본인의 소비 성향이 많다거나 유흥 등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다면 평균적으로 한 달 생활비는 1인 가족이 1,000불 내외, 2, 3인 가족이라면 1,500불에서 2,000불 정도로 한국 생활비의 60, 70% 수준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과의 거리 문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동남아의 더운 시기인 3월에서 6월까지는 한국에서 지내고 한국의 추운 겨울은 동남아에서 지내는데요.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천공항에서 5시간 정도로 비교적 가깝고 자주 왕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아주 완전히 한국을 떠나는 이민이 아니시라면 한국의 주택은 가급적 처분하지 마시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해외를 기후와 날씨에 따라서 자주 왕래하며 사는 게 좋겠고 또 막상 이주를 해 와서 살아보니 본인의 처음 생각과 달리 해외 적응이 어렵겠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3년을 살아본 실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치안이나 안전 문제는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요. 날씨는 처음에 다소 적응이 힘들었으나 아주 더운 시기가 아니라면 크게 덥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동남아 기온은 매우 높지만 한국의 여름 날씨처럼 습도나 불쾌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 가면 서늘하고
외부에서 많이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낼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지식을 썩 좋아하지 않아서 대부분 집에서 밥을 해먹기 때문에 식비도 많이 들지 않았고요. 또 직접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타고 다녔기 때문에 교통비 또한 저렴하게 들었고요. 또 동남아 어느 도시를 가든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각종 한국마트나 한국 식당 등이 많아서 거의 한국에서의 생활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각종 생필품이나 김치, 음식까지 모두 집으로 배달이 되니까요. 또 웬만한 도시는 한국인 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나 그리고 한국의 종교 시설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문제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동남아에서 생활을 하는 장단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장점을 들 수 있는 게 퇴직 후 낯선 타국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이국의 정서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동남아는 대부분 육로로 이동이 가능한 인접 국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이 매우 편리하고, 또 연중 파란 하늘과 구름, 쾌청하고 맑은 공기, 겨울이 없기 때문에 늘상 녹색의 초목들과 꽃을 볼 수가 있고요. 열대 과일이 풍부해서 마음껏 드실 수 있고, 저렴한 동남아의 다양한 요리들로 미각을 돋굴 수도 있고요. 동남아는 평균 기온이 높아서 사람에게 질병도 훨씬 덜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평균 기온이 1도만 높아져도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하는군요. 단점으로는 한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느낄 수 없다는 점과 더운 날씨, 그리고 열악한 치안과 사회 인프라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수천 마리의 물오리떼가 마치 군무를 하듯 떼지어 물가에서 헤엄치며 이동하는 광경인데요. 여러분들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